지난 시간에 저희가 급등주 관련해서 이제 어니스팀한테 1시간 넘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HTS 화면을 세팅하는 거랑 그리고 그 화면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주식을 좀 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HTS 세팅 방법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기도 했고요. 네. 뭐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 뭐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득이 제가 사용하는 거는 원래 다른 증권사 HTS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안 되는 관계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 HTS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모든 HTS에는 이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가상화면입니다.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모니터 여러 대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모두가 똑같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HTS에서 가상화면을 사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매하는데 어려움 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HTS 처음 들어가서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이 숫자 모양이 보여요. 이 숫자 모양이 가상화면입니다. 자, 한 번씩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본인이 여유 모니터라고 생각하고서 각각의 번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가상 화면을 활용해서 실제로 순서대로 배치를 하도록 알려드리고 있고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여러 대가 있으면 눈의 동선에 따라서 각각의 화면을 고정시키기도 하는데 처음에 초보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이 화면만 잘 세팅해놔도 매매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화면에 그래서 저는 뭐를 세팅해야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 방법을 익히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화면에다가 제일 먼저 이 매매 프로세스, 즉 매매 순서 동선에 따라서 세팅을 해요. 처음엔 당연히 매매를 하려면은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넣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할 때 종목 이렇게 찾아가지고 볼 때 어떤 종목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고 그 찾은 종목을 내 관심 종목에다가 넣을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목을 찾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바로 넣을 수 있도록 화면을 배치한 겁니다. 이 위치까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눈이 편한 위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원하는 종목을 넣을 수 있게.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종목을 찾으면서 관심 종목에 넣을 때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도 될지 안 될지 정도의 최소한의 검토는 한다고 했었죠. 최소한의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일봉 차트가 간단하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에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조회하는 화면에서 가격 정보나 이 각각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파악해서 필터를 하고 그러면서 추가로 이 종목을 넣어도 될지 안 넣어도 될지 일봉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종목을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미 있는 종목을 선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거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지난 시간에 이제 급등주 관련된 종목을 찾아낼 때 이렇게 하신다고 그대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든 요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보고서 차트를 보고 관심 종목에 넣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가요? 거의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오늘은 특정 예외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제외하고 급등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정부에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겠고 만약에 급등주가 아니라 매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다른 정보가 필요하게 되면은
다른 정보를 검색을 하면서 만들어 가겠죠. 근데 해당 종목을 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를 동시에 같이 확인해 주는 거는 습관을 들여두면 좋아요.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단계부터 같이 확인한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일 거래량 상위로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고. 네.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 종목을 네. 만날 때, 네. 그 어니님이 종목을 딱 만날 때, 보통 요 당일 거래량 상위로 만나시나요? 아니면 주로 만나는 첫 루트가 다른 게 있나요? 처음에 만날 때 여기서 만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저도. 근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지금 넣어놓은 종목이 내일도 여기 상위 종목에 있으리란 법은 만무하잖아요. 네. 내일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관심 종목을 리스트가 채워지게 되면은 그 중에는 이제 거래량이 점점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종목, 그러면서 분석을 좀 더 확대해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거래량을 통해서 만나는 건 맞는데 저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급등주, 즉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서 봐요. 그냥 반대로 갈게요. 거래량 내림차순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거래량 없는 종목이죠. 이거는 밑에서부터 보기도 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보죠? 급등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 좀 장기 투자를 꼭 염두에 장기는 두고 할 때. 아니더라도 급등주가 아니라 가격 메리트나 또 다른 투자에서 자리나 흔히 말해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매수 포인트를 찾을 때는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릴 때 급등주는 내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특정 조건이 맞물렸을 때만 매매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급등주가 아닌 종목으로 가게 되면은 포지션이 좀 더 유연해져요. 내가 매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일봉을 같이 확인하면서 내가 요리하기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거죠. 네, 여기는 보면은 지금 순위가 90위부터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보실 때는 실제로 완전 꼴등부터 본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 더 될 것 같거든요. 네. 전 그거는 네, 270등 막 이렇게. 네. 이 순위가 뭐 꼭 몇 등부터 본다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제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내키는 대로예요. 근데 딱 270등 일단은 그냥 맞는데. 막 그냥 이것저것 둘러본다는 건데 네. 둘러볼 때 좀 약간 특이점이 있는 애들을 본다 정도로 생각하면 네, 그 될까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쉽게 처음 시작할 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 설정을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으로 조회합니다. 근데 이거 내리다 보면은 계속 추가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서 추가를 계속 해놓고서, 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서 거래량 그렇죠. 한 주. 이렇게 하죠. 근데 한 주짜리는 볼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봐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자, 기본적으로 저는 거래량이 낮은 것도 보지만 낮다고 해서 이렇게 막 거래량 한 주 50주 이거 가지고 매매 못 하잖아요. 그렇죠. 1000주.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10만 주 밑으로는 안 봐요. 네, 그러면 10만 주부터 시작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근데 10만 주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좀 더 많은 종목을 계속 다양하게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굳이 시간 들여서 다 보는 거지만, 보편적으로는 이게 20만 주, 30만 주부터 보기 시작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근데 시간 많이 들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50만 주로 올려도 되고, 이거는 좀 케이스별로 본인 환경에 맞춰서 하셔도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봐야지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종목을 많이 만나보고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은 올라간다,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급등주는 당연히 조건이 거래량 높은 순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게 맞지만 나머지 그 외 종목을 볼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식도 충분히 괜찮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 당겨서 특정 시점에서 그 느낌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신하고 맞는 종목의 평균 거래량 정도, 쉬운 종목. 일반적으로는 거래량 평균적으로 100만 주에서 300만 주 나오는 종목들이 가장 쉬워요. 매매하기가. 이유가 뭐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즉 어떤 식으로 매매하던 간에 탈출구가 잘 나와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대충 조금 헐렁하게 매수를 하더라도. 급등주는 한 번의 실수가 뼈아픈 결론을 그냥 빼박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급등주에 환호하기도 하지만 급등주 때문에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아요.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거든요. 근데 잔잔한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급락이 없기 때문에, 특정 악재 변수를 맞지 않는 한 급락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좀 고요하게 편하게 커피 한잔 하듯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단점도 있죠. 뭘까요? 지루합니다. 움직임이 느리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이성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감성적인 지루함, 조급함, 다른 거는 막 움직이는데 내 거는 왜 안 움직여, 이런 감성적인 요인이 많이 자신을 괴롭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훈련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그거를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조금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이제 물어보면, 네. 지금처럼 이제 거래량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뭐 이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네. 첫 만남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몇천 원짜리 주식이라던가 뭐 코스닥 주식이라던가 뭐 그런, 쉽게 말하면은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데들은 좀 위험하니까 네. 좀 대기업, 뭐 네. 우량주 네. 막 이런 데 위주로 보는 그러면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시가총액 상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거래대금 상위로 보셔도 됩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예요. 근데 어니스트님은 요렇게는 잘 봐요. 안 하시나요? 저도 보죠, 당연히. 네. 저의 매매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면 대형주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를 보고, 그리고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 조금은 탄탄하게 가는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대금을 보고, 그 다음에 급등주 아니면 파동 이런 걸 이용할 때는 당일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량 중심으로 보고, 또는 오늘 거래량 상위가 아니더라도 전일 거래량 상위,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것도 잘 파악을 해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도 분명히 볼 것들이 있어요. 어저께 급등주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막 신고가 찍거나 아니면 특정 흐름에서 오늘의 흐름보다 내일의 흐름이 더 중요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어제 거래량 잘 나왔던 종목 중에 찾는 게 낫겠죠. 기억은 납니다. 소프트센 기억나시나요? 어저께 네. 신고가 찍었었던 종목. 그래서 패스했던 애죠. 네, 그래서 어저께는 저는 안 봅니다 했었잖아요. 관심 종목으로 넣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오늘은 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굳이 찍어서 체크는 해봐요.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이러다가 이 흐름이 지나고 나서 어저께 얘기했었던 9일 제지 흐름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은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고, 어저께 근데 예상이 어느 정도 오늘 흐름과 맞물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원한다면 관심 종목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급등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는 급등주 매매가 아니라 다른 이제 눌림목 반등이라든가 다른 제 2차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넣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뭐 무조건 당일 거래 상위 종목만 봅니다는 아니고 여기 있는 종목들을 다 보는데, 초반부터 너무 많이 보려고 하게 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꾸준하게 많이 보는 게 좋으니까 하루에 뭐 10개면 10개,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뭐 10개에서 100개 정도 내외를 두고서 계속 봐보세요.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그 정도면은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이건 뭐죠? 이거 이거는 그냥 설명하려고 띄워놓은 거죠 저희가. 그쵸. 제가 설명을 하다가 혹시 판서나 뭐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였다가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같이 적어 드리면서 하려고 세팅을 한 거고, 저의 매매 화면에는 이거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다시 정리해 드리게 되면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탭에서 종목을 만났던 간에 종목을 만나는 시점에서는 종목을 보면서 하단에 일봉의 위치와 함께 고려할 때는 각각의 가격과 등락과 거래량과 전일 대비와 회전율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다 검토를 하면서 일봉 위치상을 파악하고 나랑 잘 맞을 수 있겠네 하게 되면은 그때 끌어와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네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넣다 보면요, ESV가 왜 들어와 있지? 나는 관리 종목 하기 싫고 현재가도 191원, 뭐 나는 동전주 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거예요. 찾는데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좋아서 위치만 보고 좋아서 넣었었을 때 여기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다 맞나? 여기서 제거할 건 없나? 한 번 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제거를 합니다. 아니다 싶은 거는 그 다음으로 넘기지 않아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자꾸 눈길을 주다 보면은 이유도 모르게 감성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위험 요소가 있는 거는 처음부터 차단을 시킵니다. 되게 냉정한 것 같지만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네. 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예를 들면 5개 오늘 이걸 봤어요. 네. 그러면 다음날 또 이걸 보면 여기다 또 막 쌓아서 또 계속 보나요? 아니면 얘를 뭐 맞아요.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줄을 네. 일단은 띄웁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달만 해도 이게 칸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차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관심 종목에서 계속 네. 필터를 해요. 아, 칸을 띄운다는 게 뭐 네. 여기 역시도 이렇게 이 화면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 화면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엑셀처럼 그냥 여유 공간을 두고서 이렇게 이거는 이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렇게 해서 빈줄 추가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차이를 만들어 놓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옆으로든 위아래로든 간에 여기 빈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최상단 있잖아요. 네. 저기를 한 4칸에서 5칸 이렇게 남겨놔요. 이렇게 해서 새로 껴넣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당장 매매할 수 있는 게 최상단으로 올라갑니다. 후보군은. 일단 월드컵처럼 월드컵 토너먼트 생각하시면 돼요. 16강에서 네. 8강으로 올리고 8강에서 4강으로 올리고 4강에서 결승으로 올리고 결승에서 선택한 게 내 계좌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그냥 계속 그 위치도 바꾸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간신 가는 걸 점점 올리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여기 와서 이제 그쵸. 매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동선을 최대한 길게. 근데 개인 투자자랑 진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 동선이에요. 진짜 투자로 돈을 벌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동선을 되게 냉정하게 길게 만들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데다가 베팅을 하고, 그 베팅을 할 때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강하게 합니다. 놀려고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막 넣어놨는데 네. 또 내일이면 여기에 이렇게 막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다가 점점 이거를 네. 재검토하면서 위치도 바꾸고 그렇죠. 또 새로 채우기도 하고 위치도 그렇죠. 바꾸고 이걸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늘은 좋았지만
더 좋아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좋아서 넣었지만 내일 됐는데 이거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차 없이 종목을 지웁니다. 설령 그 종목을 나중에 다시 찾아서 얘 또 걸렸네 하고서 다시 넣을지언정 애매하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지우고 다음번에 다시 보여서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을 이렇게 다시 넣는 거죠. 다시 올릴지언정.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계속 그거를 빼고 없애고 위치를 바꾸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의 평가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매일매일 쉽게 말하면 뭐 매일매일 그쵸. 매일매일 네. 매일 하죠. 이 과정은 이게 돈이. 근데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어제 필터했었던 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프트센이 어제는 봤을 때 신고가 찍고 내려와서 지금은 별론데 이거 좀 내려가면은 좀 할만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미리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거 아까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제 시점에서 여기다가 미리 넣어놓고 예,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좀 약간 그런 편이라 그거는 성향. 그거는 뭐 네. 제 이야기가 무조건 맞다는 아니고 네. 넣어놓고 저는 지우나. 궁금했던 게 언니님은 아예 그런 거마저도 용납을 안 하나 해서. 저는 처음에는 네. 이 방금 전에 말했었던 이거 조금 더 내려가면 더 볼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딱 요 포인트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타협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타협을 안 한다는 거는 내려간 거 그때 가서 내가 확인하면 넣는다지, 넣어놓고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본 다음에 내려가지 않으면 지워야지, 요렇게는 잘. 한마디로 이것마저도 예측을 안 하네요. 네, 저는 그거를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고요. 이 자체가 무슨 매매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매수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내동매매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좀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사람이니까 자꾸 눈길이 가면 이상하게 플러스 점수를 줘요. 자꾸 보다 보면 볼매라고 하죠. 맞아요. 네. 거기에 빠지니까 딱 최초에 뭔가 조건부가 형성되거나 뭔가 이런 경우에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은 잘 까먹어요. 그래서 그 조건부를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가 낀 종목은 저는 관심 종목에 처음부터 넣지 않는다는 그냥 제 기준. 근데 이거 나름대로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네. 네. 근데 손은 많이 가겠네요. 귀찮죠. 네. 스스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귀찮게 저도 그렇고 네. 저는 뭐 전업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업무 시간에 주식을 좀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또 그게 어렵고 퇴근해서 이제 잠깐 보고 그런 정도일 텐데 네. 직장인 분들이 좀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타이트해 보이지만 습관만 잘 들이게 되면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저처럼 거의 모든 종목을 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5개, 10개, 20개 이 정도 보는 거는 회사 다니면서 그냥 운동 1시간 한다? 이것보다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긴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종목 보고 그런 시간이 대부분인데 그거 안 할 거면은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내가 최소한 돈을 쓰는 대상인데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옷을 살 때도 아니면 음식을 살 때도 이거 어떤지 이렇게 비교하고 체크하고 하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동선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동선을 조금 길게 만들어라.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은 이제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계속 넣고 빼고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제 위로 올린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여기서 내 맘대로 그러면 올리냐, 이렇게 그게 아니죠. 이걸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화면은 그 다음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자, 제가 세팅한 화면에 매수 주문 창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메인 화면에 매수 주문 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깜빡깜빡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매수 버튼 수량 누르고서 엔터 팡 쳐버리죠. 그게 잠시만요. 네. 그럼 무슨 소리예요? 거기서 막 뭐 방송하나요, 밖에서? 아니요. 공사예요. 도로 공사예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거 이대로 가야겠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 밖에 도로 공사 관계로 음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네. 최대한 좋은 환경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런 변수가 있네요. 네, 이게 뭐 연말이라 도로들을 계속 포장하나 봐요. 네, 네. 네, 계속 해주세요.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이 화면에다가 매수, 주문, 이런 주문과 관련된 창은 일체 없어요. 근데 제가 교육하거나 많이 가르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초 접속, 메인 화면, 첫 번째 화면에 매수 주문 창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아. 주식을 살라고 하는 거니까, 사고 네. 팔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살 때 잘 사는 게 여러모로 관리에 편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그 종목을 매수하기까지 동선을 너무 짧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화면의 정보만 가지고는 절대 매수를 못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걸 봐야 돼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자, 오성첨단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오성첨단 소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 분석, 기본적인 프로필 상황을 쭉 보고 나서요. 쭉 훑고 뉴스도 이렇게 쭉 훑는 겁니다. 뉴스를 쭉 훑을 때 내용 이 하단에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뉴스의 키워드를 봅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공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주고요. 여기 뉴스 제목의 키워드들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기업의 재무제표는 당연히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좋다 나쁘다의 필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매매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셔야 돼요. 매매 목적에 부합하다는 거는 어제 이야기했던 급등주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유하게 재무제표를 좀 더 까다롭지 않게 볼 수 있고요. 내가 매매를 하는 게 가치나 성장에 조금은 더 기반한 종목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산, 부채, 자본 이거를 유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매출액의 구성 어떤 식으로 증가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런, 결국에는 분석이라는 거는 저희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분석이란 거는 이 숫자의 구성이 점점 이렇게 나열되고 쌓여져 있었을 때 이 종합적인 밸런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구성을 위주로 저는 보고요. 볼 때도 네. 지금 보면은 분기별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연간으로 또 본다던가 뭐 몇 여기 년까지 본다던가 연간이 이런 거는 있고요. 기준은 없으세요? 여기 연간이 있고, 연간이랑 분기 저기 있구나. 네, 저는 같이 보죠 이거를. 그럼 저 연간도 한 3년 정도만 보고 뭐 네. 그런 정도로만 판단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네. 이 재무제표라기보단 재무 요약이잖아요. 이게 네.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재무제표도 막 되게 막 길고 막 주석도 엄청 많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냥 안 보시나요? 아니면은 보는 게 좋은데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넘기시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왜냐면 어떤 뭐 사람들은 재무제표 막 다 막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네. 막 말이 되게 많은데 네. 실제로 이제 저도 투자를 하면은 실제 그렇게 다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런 걸 또 놓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어떻게 실제 매매에서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와 현실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 건데, 원론적인 이야기에서는 그걸 다 보면 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현실적인 이야기는 다 보면 볼수록 투자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그 정도로 다 봐야 되는 종목 매매 스타일을, 저는 그거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가치 투자나 성장 투자 아니면은 초장기 투자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네. 시간 대비 효율이 안 좋아서 그런 매매가 필요할 때는 시간 내서라도 그렇게 분석해서 하는데, 주로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 매매가 필요할 때는이라는 거는 거의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초보자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매매는 아니에요. 급등주에 버금가기 어려운 매매. 그리고 왜요? 국내 증시에서는 더더욱이 지금의 회계장부가 좋다라고 해서 이 회사의 2년 3년 뒤에 회계장부가 좋을지,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예측하는 거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정책의 색깔이 바뀌었을 때 그 안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 자체 내부적인 회계장부 정보보다 대외적인 정책, 색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서 힘들게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매매예요. 틀린 매매가 아니라, 저는 공들인 시간이나 수고 대비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근데 이제 가치 투자 잘 해가지고 막 10배 되고 네. 막 20배, 100배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가치는 있죠. 가치는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전제 조건은 잘했을 때. 잘했을 때. 잘했을 때는 뭘 해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 근데 제가 이거를 초보한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경험치를 쌓고 뭔가를,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고 자신이 어떠한 매매를 하고 있는지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체크업을 가치 투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5년을 보고 10년을 봐야 매매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건데, 한 번 매매해서 10년 뒤에 봤는데 내 매매가 만약에 잘 됐으면 상관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10배, 20배 올랐으면 상관없는데 또는 손실 중이야. 그럼 10년 동안 뭘 얻었을까요? 돈을 잃은 거 둘째치고 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습관 교정이나 뭐 이런 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처음부터도 어려운데 네. 원희님은 네. 처음 초보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초보자가 아닌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저 역시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성향의 문제기도 하죠, 이거는. 그렇죠. 네. 가치 투자가 좋다 나쁘다로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충분히 매력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정도의 여기 나오는 재무 요약 정도를 느낌 있게 이렇게 밸런스를 좀 살펴보신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뭐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은 요 정도 유추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분석이 사람들이 되게 어렵고, 회계도 공부해야 되고, 뭣도 알아야 되고, 거시경제, 미시경제, 대내 정책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리서칭해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숨이 턱턱 막혀요. 어렵습니다. 초보자가 그거를 다 다루기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대회 나가듯이 운동시키게 되면 지쳐서 못해요. 근육이 막 찢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흥미조차 붙이지 못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툭툭 던져가면서
그러면서 경험치를 쌓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매매를 덧대어 나가면 된다고요.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번 간단 팁을 드릴게요. 2016년 12월에 지금 오성 첨단 소재의 매출액이 450억이었어요. 그 2017년에는 306억이었네요. 2018년 12월에는 441억이었어요. 자, 2019년 12월에는 어떨까요? 유추해 보세요. 일단 얘네들 셋을 더해도 이 정도는 나왔고, 네, 이제 한 분기에 뭐 이 정도 평균만 천다 해도 네. 뭐 이거보다 한 150억 정도는 오르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네. 여기서 한 분기 150억을 유추한 원인은 요거죠, 그냥 요거 평균. 그렇죠. 지금 조합 그 방금 전에 보신 게 조합을 보신 거예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오차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돗자리 깔고 점보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 딱 지금 느낌 그대로 유추. 그러면 분기별 평균적으로 한 150억 정도는 나오고 4분기니까 150 곱하기 4 하면 한 600 정도는 나올 수 있겠네. 좀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500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만약에 500 정도 숫자를 넣게 되면은 올랐어요. 작년 대비. 그쵸? 네. 자, 어느 정도 여기서 이걸 한번 점으로 만들어 볼까요? 450 위에서 찍었다가 306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441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건 더 올라가고 있네요. 자, V자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얘네 뭔가 지금 얘네 사업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 요 정도는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를? 그렇죠. 네, 그 느낌이에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엉뚱한 데 집중을 해요. 매출액의 의미, 영업이익의 의미, 당기순이익의 의미. 경제학자 아니기 때문에 되게 명확하게 몰라도 돼요. 최소한의 개념만 아시면 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게 되면은 백과사전에 굉장히 요약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뭔지 모르면 당연히 조금은 더 찾아봐야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 단어인지는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고 각각의 숫자를 이해해야 돼요. 숫자의 구성을. 숫자의 단면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의 구성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을 가지고 딱 상상을 해봤었을 때 머니버디님은 이 오성첨단 소재는 기업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정체하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가라앉는 배라고 느껴지나요? 성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느낌. 거기서 이제 추가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매출액이 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참 쉬울 텐데 매출액 아무리 늘어도 실제로 순마진이라고 하죠. 순이익. 요거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밑에 것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체크해보면은 자, 당기순이익 볼게요. 2019년 당기순이익을 한번 유추해보세요. 2019년 단기순이익 유추요? 네, 매출액 했었던 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네. 비슷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비슷하다는 게 구체적 숫자로 그 뭐 55억? 비슷하거나 얘네랑 비슷하거나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영업이익은 이때 좋아요. 네. 매출은 떨어졌는데 네, 단기순이익은 요만큼인데 영업이익이 요만큼인데 단기순이익이 이만큼 늘었네요. 네. 네. 방금 전에 뭐 그런 궁금증 네. 그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 네.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현재 알아낸 팩트는 얘네 다 조합해도 이것보다 높아질까? 막 70, 80이 예상돼요? 아니면 60, 70이 예상돼요?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죠. 네. 매출액 늘었는데 당기순이익 왜 안 늘었지? 분명히 매출액 유추할 때는 여기 한 500억, 600억으로 늘 것 같은데 여기는 늘 것 같지 않은데 이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재무제표 강의나 막 이런 거 들은 사람들은 네, 자 봐봐 이게 단기순이익이 11억에서 55억 이거 왜 늘은 건지 한번 분석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 분석을 토대로 떨어질지 아닐지 뭐 그런 걸 또다시 한번 예측해보자. 자, 이것도 그렇게 왜 가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계 공부부터 깊어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통 조금은 더 간편하게 편의를 주는 거는 쉽게 가게 되면은
그냥 얘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안 주고 끝내요. 매출액은 성장처럼 보였지만 당기순이익은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네. 얘네 분명히 이때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가 아니면은 겉에 껍데기만 커지고 내실은 이렇게 아직은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네. 요 정도. 네.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 종목을 다루지 않으면 되겠네. 성장하는 네. 기업으로 제가 안 다뤄버리게 되면 방금 전에 이 내부로 깊게 들어가는 종목들, 내용들 몰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면은 요 정도니까 얘는 그냥 단타 정도는 쳐보면 되겠네. 네. 뭐 이런 정도 얘를 제가 뭐 한 1년, 마무리한다는 2년, 거죠. 뭐 2020년, 2030년에 아니면 2020년, 2025년 이런 데다 성장성에다가 베팅을 하겠다. 이 매매 안 하면 되잖아요. 네. 딱 그 정도. 그러면은 2019년 12월 분기 때 어찌됐든 매출액 늘고 비슷하게 하게 되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업은 돌아가겠네.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그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할 만한 포인트만 찾으면 되겠네. 요 정도로 넘어갑니다. 저는 네. 기본에 치우치는 것도 별로고 기술에만 치우치는 것도 별로예요. 이 두 개를 상대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찾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시세란 게 있잖아요. 부동산도 시세가 있듯이 배추값도 시세가 있을 때 많이 본 네. 종목은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올해 배추값이 비싸다. 올해는 배추값이 좀 싸다. 요 느낌 있죠. 그 정도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이렇게 종목을 이런 식으로 필터하다 보면 네. 그 정도의 결론이 나는 종목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은 얘는 이제 뭐 크게 성장하는 건 아니네, 뭐 죽어가는 건 아니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관심 종목에 남게 되고, 네. 예를 들어 막 크게 성장하는 것도 이제 찾았어요. 네. 근데 보면 그거는 주가가 막 겁나 뛰어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또 밸류에이션이 또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다 하게 되니까 또 제쳐두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박스핏, 박스닥이라고 하죠. 네네. 국내 증시가 다른 글로벌 증시랑 조금은 다르게 박스권을 굉장히 많이 갖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천장 뚫기가 어렵다는 경제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매매 잘 하셔도 돈은 법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돈 때문이잖아요. 돈 벌려고. 그러면은 박스권 매매를 유리하게 만들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은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포인트만 잡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오늘은 앞단 부분을 들어갔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는 기술 파트예요. 기술 파트는 여기서 이어져 나올 때 기술 파트는 또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으니 다음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순서 흐름을 보게 되면 종목을 찾아서 관심 종목에 넣고, 관심 종목에 넣은 종목을 기본적인 것들은 가성비 살려서 시간 대비 효율을 살려서 충분히 체크, 필터를 하고, 여기서 대박 진주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필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종목을 필터 행위를 해주고, 여기서도 살아남은 종목은 그 다음에 기술로 넘어가서 다음번에 이해가 될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기술을 접목해서 또다시 필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자 1번, 2번, 3번을 거치면 4번으로 넘어가겠죠. 4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관심 종목에서 올리는 거죠.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을 1번에서 종목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성첨단 소재가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 그럼 최종적인 판단을 세우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제 매수 화면이 나옵니다. 이 매수 화면에서 매수를 해줍니다. 당연히 기술 파트에서 얼마에 사는 게 유리할지까지 다 잡혀져 나왔을 거고, 비중을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에 맞춰서 매수를 이때 누릅니다. 자, 매수까지 가는데 1, 2, 3, 2 세 가지 화면을 거쳐서 4번으로 넘어온 거예요. 요 정도 화면 세팅, 이게 저는 초보자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네. 이거 습관의 문제이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번외로 코스피 코스닥 차트 정도는 봐두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화면에 이런 세팅 정도만 해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니스트님은 저 이제 1, 2, 3, 4단계까지 갔다고 쳐서 4번에서 매수 매도 할 때요. 네. 뭐 차트나 뭐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저거만 보고 하세요? 그 이제 앞에서 다 분석 끝났으니까 이제 그 분석 토대로 그냥 주문 좀 팍 누르나요? 그때 막 차트 같은 거 참고 아니죠. 매수할 때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네. 이거는 네. 지금 가상 화면을 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해야 그런 거죠? 되는 네. 번거로움이 있는 거고 저는 참고로 네. 모니터가 8개가 있습니다. 이 세팅해 놓은 네. 가상 화면으로 세팅해 놓는 장면들을 저는 다 띄워놓고서 매수 버튼 엔터 누르기 직전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확신 있게 다 미리 분석을 해놓나 해서 네,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가격은 그 정도 분석이 되면요 다 외워질 정도로 가능은 할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그 다음에 매수를 누를 때 꼭 자기 자신한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 종목에 1억을 베팅할 수 있을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신이 있는 거고요. 아, 조금 쫄리는데 무서운데 라고 하게 되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고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1억을 베팅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종목에다가 100만원도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그냥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신이 아니라 그냥 조금 난해하니까 내가 한 1000만원 정도 쓸 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한 50만원만 일단 해볼까? 이런 찔끔찔끔 있잖아요.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베팅을 확 이행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만 놓으세요. 여기서만.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 최종 매수 버튼 슛을 누르는 단계까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깐깐하게, 조금 더 단계를 길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간혹 멘붕에 빠지기도 해요. 뭐냐? 여기는 계속 늘어나면서 많이 보는데 매수할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그 어려움에 빠지는데 반대로 이거를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식 투자는 냉정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잃지는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루함과 초조함에서 지죠. 그쵸? 네. 근데 너무 결국에는 많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게. 네. 근데 거기서 지면은 주식으로 재미는 얻을지언정 돈을 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 요소는 꼭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을 꾸준하게 연습하는 거를 저희랑 유튜브 계속 같이 보시면서 제가 팁들 많이 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이겨내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트이는지 자주자주 소통하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어니스님 이거 나중에 저희 그 매매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나요? 기회가 된다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제가 뭐 골라서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 종목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항상 네. 저는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베팅을 하고 매매를 해서 그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설령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진짜 제가 골라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 내일 당장 상한가 간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 하겠어요. 주식에서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어니스님 보면은 애초에 그런 갈만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하시지를 않는 것 같아서.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급등주 얘기했는데. 네. 저는 사실 좀 그런 얘기도 좀 기대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일 시간에 그 단위가 매매가 네.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던가 네. 시간외에서 뭐 거래량이 터졌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장 전에 뭐 어떤 거를 막 그 예상 체결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 장 전에 이제 많이 예상 체결이 되는 그런 물량이 좀 높은 것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봤다가 네. 얘네들 이제 팍 들어간다던가 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 어쨌든 갈 때 크게 가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니스트한테 그런 얘기도 이제 잘 못 들으니까 아예 단순해요. 그런 거를 네 되게 단순한 이유는 제가 그런 매매는 안 하고요. 그죠 안 하시는 거죠. 네, 안 하는 이유를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맞아서 급등을 하면 진짜 땡큐. 모든 사람들이 이거 급등 기법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었을 때 급등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데 투자에서는 항상 반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갈 거를 예측했는데 저 역시도 오랜 시간 종목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지만 예측이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안 갔으면 급락인데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한 번에 종목 하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예측이 틀려 버렸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이거를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계좌는 망가지거든요. 계좌를 풀어낼 운영하는 수 있으면은 그런 거 좀 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풀어낼 수 있는 것만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 예측이 틀려서 한 대 때려 맞아도 풀어낼 수 있어 하면 해요, 저도. 근데 그 조건이 하다 보면은 막 상한가 노리고 이렇게 안 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네, 조금은 더 저보다 더 공격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매매할 수 있겠죠. 네. 네.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할 하지만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오늘 이거 내일 상한가 갈 거예요 해서 베팅을 했어요. 내일 상한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인정해드리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상한가 한 번을 먹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측이 틀리는 거죠. 그리고 대응도 못하고. 네. 근데 대응 못하는 예측 실패는 어떤 결과냐면은 10번의 매매 총합을 놓고 봤었을 때 9번 잘했는데 한 번 틀리게 되면 그 한 번으로 손실이 더 커져요. 저는 그게 실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반대로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내가 맞추고 틀리고랑 상관없이 시장 어려울 때는 10번 중에 매매 자체가 6번, 7번이 꼬이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제대로 풀어낸 매매를 통해서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다 만회하고 그 10번의 사이클 안에서 상쇄될 거 다 상쇄되고 플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행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주식을 꾸준하게 오래 그리고 주식으로 진짜 돈을 벌어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점은요, 이거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주식 투자 방식에서 실전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성향과 제 가치관에 맞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매매를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마치 사람의 체격이 다 다르듯이 각자가 더 선호하는 매매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면 되고요.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장단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극대화 시켜드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좋은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재미가 제가 이거 없어서. 원래 네. 아니 재미가 문제인가요? 지금 뭐 네. 다 퍼주시려 그러는데 네. 노하우를. 저희가 원래 이 채널에서 서로 좀 얘기하면서 네. 뭐 좀 스토리를 풀어내는 그런 얘기들을 해보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오늘도 그렇고 막 거의 강의인데요? 뭐 원희님의 그 주식 강연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은 근데 이게 뭐, 근데 네. 오늘은 약간 강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오늘은 강의 느낌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보는 분들 입장에서 강의일 것 같은데. 근데 배울 게 듣는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네. 어쨌든 어니스트님은 이제 프로잖아요. 이게 전업이라고 네. 쉽게 말하면 전업이고 프로인데, 네. 이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업까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장중에 이 HTS도 못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런 분들도 어니스트님의 이런 그런 매매 방식을 배워두면 네. 잘 써먹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쓰죠. 근데 이유는 뭘까요? 왜 오히려죠? 정해진 대응을 하니까. 음, 네. 출근 전에 아니면 화장실 네. 갈 때 잠깐 대응해야 네네. 될 거 걸어둘 거 걸어두고 아, 안 봐도 그렇게 하실 되고. 거라는 거죠? 그런 거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매매를 저는 아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메인적인 거고 단기 단타나 네네네. 이런 것들은 저는 제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뿐이지 네. 단기 단타를 해야지만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단기 단타 저는 근데 진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 단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단기 단타를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음, 네. 그 근데 맞는 단기 말이죠. 단타 안 해도 주식 투자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거든요. 아, 저희가 이거 유튜브를 이런 거를 한다라고 주변에 말을 하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거 영상 보고서 어떻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안 되냐. 네. 이제 유튜브 안에도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어니스트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뭐 진짜로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돼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무언가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런 공간은 열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가 저는 주식 투자를 이상하게 치우치지 않고 진짜 올바르게 꾸준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돈을 벌어가는 매매를 이렇게 트레이닝 받을 수 있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이 생각이나 자신이 공부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 거 보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런 카페 관련된 쪽은 좀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기에 편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다음에 이제 영상 만들 때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무언가 생각 주입이나 이런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외롭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같이 있으면 힘이 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영상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또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